안녕하세요. 이제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매트와 관련된 두 번째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화면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지우어서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이 알파 매트,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임포팅을 할 때 스트레이트 방식과 그 다음에 프리 멀티플라이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 알파라는 이 매트 자체는 그 배경이 투명하고 그 다음에 실 이미지나 아니면 글자만 불투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좀 바꿔드리면 알파라는 말은 무조건 투명과 불투명에 의해서 마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강좌를 들으셨다면 이것은 지워주시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모양 형태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매트 활용하기라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컴포지션으로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이번에는 배경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배경을 하나 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경 2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2번과 그 다음에 배경 1번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좀 큰 거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가로 사이즈는 좀 크게 하고 세로 사이즈만 240으로 맞췄기 때문에 좀 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제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배경에다가 매트를 적용해서 배경 이 그림이 보이도록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마찬가지 지난번에 매트 A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A나 B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임포팅 방식에 따라서 배경이 묻어나느냐 묻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트 A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품질이 좀 좋은 걸로 가져오시려면 이 프리 멀티플라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타가 파일을 배경 1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배경 매트 A라는 여러 레이어와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 즉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가 두 개 이상 존재했을 때 이게 트랙 매트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매트는 반드시 이 모든 세 개 레이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최상위에 나와 있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jpg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매트를 눌러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매트와 알파 인버티드 매트, 즉 반대란 뜻이 되겠죠. 루마 매트와 루마 인버티드 매트, 즉 루마 매트와 루마 인버트는 반대, 알파 매트와 알파 인버티드 매트는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알파 매트, 그 다음에 매트 A.타가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밑에 배경이 나타나면서 글자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배경 2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파매트, 즉 그 글자가 있는 부분만 마스크가 되는, 즉 일부분의 이미지만 보여지는 것이고 글자가 없었던 부분은 어떻게 된다? 아래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서 다시 넌 값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게 여러분 상단에 이 눈이 매트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보이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노란색의 모션 그래픽이라는 그런 이미지 밑에 여기에 이것은 창덕궁인데요. 이 창덕궁에 전경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종마공원에 있는 그 초원 그림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글자가 있는 부분은 불투명한 곳이고 글자가 없는 부분은 불투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가 불투명한 곳이 이 부분하고 글자가 투명한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이미지가 따로따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매트 하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불투명한 부분만 뭐가 배경이 보이고 불투명하지 않은, 즉 투명한 부분은 밑에 있는 배경 2번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의
인버티드 매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반대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배경 2번 그림이 글자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배경.jpg가 글자가 없는 불투명한 즉 투명한 곳에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 매트라는 것은 투명한 곳과 투명하지 않은 곳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색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색이 빨간색이든 배경이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none 값으로 주시고요. no 트랙 매트를 클릭을 하시고 위에 있는 매트 타가 파일을 다시 클릭을 해주셔서 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 강좌나 아니면 첫 번째 제가 불러왔을 때 매트 A 타가 파일을 가져왔을 때 원래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투명하지가 않고 전부 다 투명하지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불투명한 형태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때 투명해졌고 불투명해지게 나오는지 그것은 마찬가지 알파 채널이라는 값을 통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방식이 싫으시면 여러분 그냥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애초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창을 누르시고요. 사이즈는 320에 240을 누르신 다음에 뭐 RGB 컬러의 화이트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화이트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트랜스퍼런트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시잖아요. 여기다가 저와 같이 글자를 아무거나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자인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글자를 좀 더 키울까요? 제가 이렇게 꽉 차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는 그냥 타가 파일로 저장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타가 파일이 아니라 이 자체, 즉 다시 말하면 이 글자의 색도 잠깐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보이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녹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투명한 곳은 여기 배경이 되겠고요. 여기도 다 투명해지겠죠. 불투명한 곳은 글자의 영역, 이 면적밖에 불투명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는 배경도 채우고 그런 다음에 글자 모양대로 채널에 가서 알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시는데 이것을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투명하게 또는 GIF로 저장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뭐 약간 좀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PNG로 저장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거를 매트 A-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A-1번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 이번에는 매트 A를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신 상태에서 매트 A를 레이어 상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저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드렸던 타가 파일이 아닌 PNG 파일을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배경 1의 배경.jpg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똑같이 알파 채널로 불러온 것과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글자 부분만, 글자의 면적 부분만 불투명하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매트를 적용해도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인버티드 매트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알파 매트는 알파 채널 값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반드시 만들어서 뭐 꼭 반드시란 말은 없지만 그런 형태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파라는 말 자체는 어느 부분은 불투명하고 어느 부분은 투명한 것만 존재를 하게 되면 알파 매트는 적용이 된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굳이 알파 채널을 안 만들어도 그냥 투명하고 불투명하게 파일만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만 만들어서 GIF 형식이나 PNG 형식이나 아니면 TIFF 파일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너무 정독을 하시거나 하시다 보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루트 등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좀 보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파 매트는
이 포토샵 이미지에서 알파를 포함한 상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투명한 부분과 투명하지 않은 부분을 존재시켜서 그것을 임포팅을 해서 가져오시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굳이 알파 채널을 만드셔야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PNG나 GIF로 만드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뭐 또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알파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에 관련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루마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 매트는 이것은 그 루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루미넌스의 약자로서 이미지의 흑과 백 또는 밝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매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는 부분만 중요하지 실제로 색감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루마 매트는 이 흰색과 검정색일 때 완벽하게 이미지가 구현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흰색이 아니고 또는 검정색이 아닌 빨강색이나 녹색이었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즉 다시 말하면 흰색이 100%일 때는 적용된 매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검은색이 100%일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명도는 색의 밝기에 따라서 반투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흑백 이미지가 아닌 컬러 이미지에서도 루마 매트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색상의 명도를 인식해서 반투명 매트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마 매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다음 강좌에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알파 매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알파 채널 값을 가진 이미지와 그 다음에 투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GIF와 PNG 파일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초과가 돼가지고 아마 제가 루마 매트를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질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좌에서 제가 루마 매트에 관련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